중간고사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영양사 국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문제. 우리가 운동 시 근육의 직접적인 에너지원으로 ATP가 고갈되면 가장 먼저 ATP가 고갈되고 나서 가장 먼저 ATP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형태가 무엇이냐? 답은 크레아틴 인산입니다. 자, 크레아틴 인산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레아틴 인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금 보시면은 이 글라이신이 아르기닌과 반응을 해서 또 메치오닌과 반응을 이루고 크레아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크레아틴이 ATP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크레아틴 인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크레아틴 인산이 바로 분해가 될 때 나오는 ATP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운동 시 에너지 급원에 대한 그래프를 봅시다. 중강도 운동 시에 시간 경과에 따른 주된 에너지원의 변화. 자, 운동 시간 초단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처음 ATP가 분해가 되는데 ATP 분해는 약 2 내지 4초 만에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ATP가 소비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 방금 얘기한 크레아틴 인산이 분해돼서 ATP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AT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약 40초 정도까지 크레아틴 인산에 의해서 ATP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혐기적 대사 경로를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해당 과정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2몰 ATP 나오는 그 ATP를 이용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호기적 대사 경로를 따라서 TCA 사이클 속에서 ATP가 만들어진 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ATP 크레아틴 인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문제. 동일한 문제입니다.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했을 때 근육의 주된 에너지 변화 순서는 무엇이냐? 앞에서 봤습니다. 제일 처음 ATP, 그 다음 크레아틴 인산에서 공급되는 ATP, 그리고 포도당, 지방산. 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 3번.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6인산으로 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와 필수 인자는 무엇이냐? 헥소키나제, ATP, 마그네슘입니다. 자, 촉매하는 효소와 필수 인자. 자, 해당 과정 1, 3, 10 과정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해당 과정에 조절하는 조절자로서 우리가 인슐린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인슐린이 이와 같이 해당 과정을 촉진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촉진하느냐? 효소 단백질 인산화시켜서 촉진을 한다. PFK1 효소를 통해서 해당 과정을 촉진한 경우. 그 다음 효소 단백질을 합성을 조절해서 촉진을 합니다. 1, 3, 10 헥소키나제, PFK1, 피로브산키나제. 자, 1, 3, 10 반대로 글루카곤은 해당 과정을 억제시킵니다. 무엇을 조절 단계는 피루브산키나제 10번 해당 과정의 10번째 단계의 피루브산키나제를 통해서 해당 과정을 글루카곤은 억제시킨다. 그 이외에 촉진과 억제에 대해서 자,
ATP를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 같으면 억제시킵니다. 반대의 경우는 촉진을 시킵니다.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수용액에 수산화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 이온 몰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몰이다. 그러면 pOH가 12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H와 pOH 합한 값이 14가 됩니다. 그러면 pH는 12-14, pH 2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결합 TCA회로 시작 물질인 시트르산을 만드는 물질은 뭐냐? 아세틸코에입니다. 다음 6번, 인슐린이 촉진하는 대사는 글라이코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다음 7번째, 당 신생 과정에서 ATP가 필요한 과정이 당 신생 과정, ATP가 필요한 과정, 피루부산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 되는 과정, 여기에 ATP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19세 이상 성인의 탄수화물 섭취 첨가 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합니다. 다음 담즙산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혈당을 천천히 높이고 짧은 사슬 지방산과 가스 생성을 하는 물질이 무엇이냐? 식이섬유입니다. 다음 OX 문제. 핵과 미토콘드리아에는 유전 정보인 DNA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 미토콘드리아 DNA가 존재합니다. 다음 핵과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막과 미토콘드리아는 이중막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다. 인지질 이중층의 단일막입니다. 13번 능동 에너지에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능동에 이렇게 해서 에너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해당 과정은 포도당이 10단계 반응을 거쳐 최종 생성물인 피루부산을 만드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15번 근육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이 분해되어 혈당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다시 말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공급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근육 속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은 그 근육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은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 다른 조직에 포도당을 공급할 수는 없다. 왜? 어떤 효소가 없기 때문이냐? 글루코스 6인산 가수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16번 당 신생 반응은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한 분자의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서 6몰 ATP가 소모되는 반응입니다. 6몰 ATP. 자, 이 과정이 앞쪽에 보시면은 피루부산에서 지금 글루코즈에서 피루부산으로 내려오는 이 과정은 해당 과정이고 피루부산에서 글루코즈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당신생 경로입니다. 피루부산이 2몰 ATP 두 분자 피루부산이 2몰 ATP 에너지를 받아서 일단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옥살로아세트산이 PEP가 만들어질 때 2몰 GTP가 소비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그리세린 3인산이 그리세린 1, 3인산으로 될 때 2몰 ATP가 필요로 합니다. 그럼 합하면 GTP도 ATP와 같은 에너지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2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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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몰 ATP가 필요로 한다.
당신생 과정.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에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산화되었을 때 생성되는 ATP 수를 뇌골격근과 간, 심장, 신장의 경우를 따라서 관로 속의 ATP를 구하세요. 자, 최종적으로 뇌골격근에는 30몰 ATP, 간, 심장, 신장, 간심신 이렇게 약자로 부를게요. 간심신 32몰 ATP.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해당 과정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에서 2몰 ATP, 2몰 NADH 생성됩니다. 그러면은 뇌골격근에서는 자, NADH가 ATP로 변환이 될 때 뇌골격근에는 3몰, 간, 심장, 신장에는 5몰로 변환됩니다. 다른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가 이제 TCA 구연산 회로로 들어가야 되는 길이 다릅니다. 자, 길이 달라서 NADH가 NADH로 들어오는 길을 따라서 들어오면은 NADH 1몰은 2.5몰 ATP 만듭니다. 그래서 5몰 되고 여기는 NADH가 FADH2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3몰입니다. 자, 해당 과정에서 NADH가 뇌골격근의 간, 심장, 신장에서는 3몰, 5몰.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ATP는 그대로 2. 그 다음, 피루부산에서 아세틸코에 만들어질 때, 자, 여기에 NADH 2몰, 구연산 회로에서 NADH 6몰, FADH2 2몰, GTP 2몰.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래쪽에 15, 3, 2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 나는 것은 간, 심장, 신장의 해당 과정의 세포질에서 NADH가 5몰과 3몰 ATP 만들어진다. 이 차이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미토콘드리아 세포질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올 때 지금 보시면은 자,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길이 자, 이 경우에는 자, NADH가 말산을 통해서 NADH로 그대로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자, NADH가 FADH2로 들어오기 때문에 5몰, 3몰 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다음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미토콘드리아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은 뭐 에너지 얻을 수 있는 발전소 역할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디입니까? 자, 글루코스가 피루부산까지 만들어지는 것이 해당 과정.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세포질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럼 세포질에서 일어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아세틸코에 그 다음 구연산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 다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몸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드는 그 중간 산물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지방산 분해 합성, 아미노산 분해 합성 과정도 바로 미토콘드리아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요소회로, 자, 이것도 보십시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바깥이 세포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오르니틴 시트루린을 거쳐가지고 지금 세포질에서 보십시오. 글루탐산, 글루타민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자, 반응이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세포질로 또 연결되어 가지고 이 요소 회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미토콘드리아가. 자, 미토콘드리아가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또 미토콘드리아.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산 합성 과정 중간 산물, 구연산, 뭐 말산, 자, 이 관계되어 가지고 지방산 합성, 자, 다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이 무엇이냐? 자,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이다. 우리가 화학 반응을 쓸 때 양방향 화살표로 표기한 경우를 가역 반응이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해당 과정입니다. 글루코즈가 글루코즈 6인산으로 바뀔 때 화살표 하나, 정반응 화살표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 반응 보시니까 화살표가 두 개예요. 정반응, 역반응. 그러니까 화살표가 하나인 경우가 비가역 반응입니다. 화살표가 두 개인 경우가 가역 반응이다. 그러니까 비가역 반응은 한 방향으로 정반응만 화살표 표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당 과정의 경우에 반응 1, 3, 10. 자, 이것이 바로 비가역 반응이다. 자, 비가역 반응이다. 그 다음, 미카엘리스 멘텐식 참고해서 라인위버 버크 이중 역수도시법을 유도하고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V0는 Vmaximum substrate 몰농도 나누기 Km 플러스 S substrate 농도, 몰농도. 자, 이걸 역으로 뒤집었다. 다시 말해서 V0 분의 1는 Vmaximum S 분의 Km 플러스 S. 자, 이렇게 해서 분리하면은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자, 분리가 어디? V0분의 1 이걸 Y축으로 두고 X축은 substrate 농도, 기질 농도의 역수를 X축으로 두면은 이와 같이 Y는 AX 플러스 B. 그러니까 A라는 것이 기울기. 자, 기울기 값이고, 그 다음, 절편 값이고, Y축 절편, X축 절편. 그럼 이 관계에서 지금 기울기가 Vmaximum 분의 Km 값입니다. Vmaximum 분의 Km 값. 그러면은 Y 절편이 Vmaximum 분의 1입니다. 그리고 X 절편이 마이너스 Km 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그려서 이 절편 값으로부터 Km 그리고 Vmaximum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저해제를 종류별로 Vmaximum과 Km 값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자, 요약 정리표입니다. 자, 일단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경쟁적 저해제는
최대 속도 일정합니다. Vmaximum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그 구조가 비슷한 효소 활성 부위의 기질과 경쟁한다. 뭐가? 저해제가. 저해제가 기질 효소 활성 부위에 기질과 저해제가 경쟁하면서 결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 농도를 많이 높여버리면 Vmaximum에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 저해제는 Vmaximum 일정 Km 증가,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 활성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해제 결합으로 인해서 기질과 효소 결합이 방해받지를 않아요. 자, 이 내용은 Km 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Km 값이 일정하고 최대 속도는 감소합니다. 불경쟁적 저해제는 둘 다 감소를 합니다. 자,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 활성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결합합니다. 어디에 결합하냐? 효소 기질 복합체에만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쟁적 저해제 최대 속도 일정, 비경쟁적 저해제 Km 일정. 자,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가 경쟁적 저해제, 효소와 기질이 결합을 하면은 자,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 만들어서 생성물 만듭니다. 저해제 이니비터가 효소와 결합하는 경우에 자, 이렇게 기질과 효소가 서로 기질과 방해제가 효소 활성 부위를 두고 서로 경쟁적으로 결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이 경우에 Vmaximum 값은 일정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저해되지 않을 때 이런 자, 그래프가 얻어지다가 만약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한다면은 Vmaximum은 일정하지만은 자, Km 값은 이와 같이 증가하는 값으로 이런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다음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와 같이 효소 활성 부위와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한다. 다른 부위에. 자, 여기에 이니비터 뭐 이런 형태로. 그러면 여기는 Km 값이 일정한 저해되지 않을 때 저해제가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을 때 자, 이렇게 Km 값은 일정하고 자, Vmaximum은 주로 감소됩니다. 다음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에만 결합하는 효소 기질 복합체에만 불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불경쟁적 저해제가 있는 경우는 자, 이렇게 붉은 선과 같이 Km Vmaximum이 값이 다 감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